예, 저는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캔들 처음 배울 때 캔들에 대한 영혼이 있다라고 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처음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물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불TV를 통해서 무료방송 진행해드리고 여러분들을 또 시청자분들을 찾아뵀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패턴, 그러니까 뭐 별 3개짜리 실내도 그리고 뭐 1개짜리 봉, 2개짜리 봉, 3개짜리 봉 캔들만 가지고도 상한가를 잡아내시고 그리고 수익을 내시고 근데 지금 부분은 뭡니까? 이평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포착했던 캔들로 포착했던 종목을 이평선을 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흥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캔들은 영원이다라고 한다면 이평선 부분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뭐라고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 이평선 자체가 에너지로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세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는 에너지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힘을 느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이평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심오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깊숙이 들어오신다,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짝 맛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5일 이평선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이평선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평선, 주식의 에너지다. 야, 그전에는 뭐 영혼이다. 캔들은 뭐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이평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캔들은 영혼. 그리고 이평선은 뭐다? 에너지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캔들을 가지고 매수 포착을 하고 에너지가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지 상방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하방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만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수익률의 극대화는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거래량까지 전부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식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3대 요소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률 부분이 월등히 높아지겠죠.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없이는 여러분들이 귀중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평선 부분이 어찌 보면 쉽기도 하고 굉장히 지루하기도 합니다. 다 아는 내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겨내시고 윤정두만의 또 비법으로 오늘도 조금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 전부 캐치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전 전략에서는 꼭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이평선이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지난주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평선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평선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에 이평선 부분이요. 변동성 부분, 변동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 부분도 나중에 뭐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식을 찾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종가의 산술 평균을 연결한 선입니다. 5일선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 20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는 21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더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표 놓고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운로드 받으시라는 거고 이 부분 저희 지금 불TV 전문가들이 죽어라고 고생해서 다 표 만들고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자료 그냥 넘기실 수 없죠. 신세계 일자별 종가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입니다. 1일. 자, 18만원, 2일 17만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5이동 평균선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1부터 5까지 18만원에서부터 17만 2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다 더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5로 나눠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20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가격이다. 근데 이 부분을 종가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종가라는 거는 하루 종일 매매 공방이 있다가 맨 마지막에 형성되는 가격이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가 응집돼 있다는 거예요. 장중에 뭐 마이너스가 났던 플러스가 났던 어찌됐건 그날에 사실은 평균은 아닙니다만 평균치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의 합의를 본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가격으로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은 평균치라는 게 그날의 뭐 하루 종일 거래의 평균이라기보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 에너지, 그 힘이 이 정도 가격에서는
멈추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평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5거래일, 10거래일, 20거래일, 60거래일, 뭐 120거래일 쭉 있죠. 이러한 부분은 전부 그날의 종가 플러스해서 그날 기준에 5일선이면 5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차분하게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평선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1 해놨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11선을 조금 좋아해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11선은 나중에 비법 부분에 노출을 해드리고요. 1부터 4까지 노출을 해드릴 겁니다. 1부터 4. 그럼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리 조금 언급드린다면은 5일선은 뭐가 됩니까? 일주일입니다. 5거래일이잖아요. 5거래일. 일주일 동안의 평균 단가. 이 주가의 종가의 평균 단가라는 거고요. 20거래일이라면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한 달. 20거래일이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달을 20거래일로 놓고 봅니다. 60은 뭡니까? 3개월. 3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분기가 되죠? 분기. 그리고 120거래일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약 6개월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기.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뭐 201선과 뭐 241선 뭐 이렇게도 놓고 보기도 합니다만 일단 수업은 121선까지 일단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은 뭐냐? 시장에서 5일선은 무엇으로 놓고 볼까요? 자, 단기 생명선입니다. 이 주식이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으면은 못 갈 거고요. 횡보 내지는 떨어질 거고요. 살았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가장 주가를 잘 표현하는 부분이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추세선, 뭐 단기 심리선, 매매자들의 그 심리, 매매 공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5일 동안에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포착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매매 전략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부분에 매수와 매도 부분을 단기 공략에서는 기준점으로 5거래일선을 이용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 번 더 진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놓고 보시면은요, 지난주에는 짧게 그냥 쭉 지나갔는데,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 말씀드렸죠? 평균 종가 가격. 그 다음에 5일 동안의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매매 공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이 된 게 5일선이라는 거고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추가 상승 혹은 추가 하락 부분, 수급.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급에 의해서 이 5일선은 주가가 딱 붙어서 움직여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죠. 이 부분은 5일선 이평선 탈환 시 단기 상승 추세. 단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5일 이평선 이탈 시에는 단기 하락 추세로 된다. 이 부분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5일선은 조금 차트를 2개만 가지고 나와봤어요. 첫 번째 거. 자, 어떻게 된다고요? 희한하죠? 여기 빨간 색깔 선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는데도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가 왜 그래요? 이 앞부분이 없죠? 없어요. 빨간색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빨간색 선이 5거래일 선인데 5거래일 이동평균선인데 어떻게 됩니까? 휴메딕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해서 5일째 거래가 되는 날에 5거래일 선이 생기는 거예요. 장중에도 등락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겼다,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 굉장히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 5일선을 타고 올라가서 그 이후에 5일선 이탈 안 시키고 수익이 급격히 낮추는 종목 19거래일 동안에 약 한 달 동안이 되겠죠. 165.60%의 상승. 대단합니다. 뭐 저도 사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부분 말씀드렸습니까?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하고 5일선을 탈환하면 매수하자. 그게 쉽나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상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날 어딜 가셨어?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막 5일선 부딪혀서 움직이면은
조바심이 나서 또 외출해야 되니까 또 정리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이격이 발생되면은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5일선 부분이 매매가 좋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어떻게 돼 있죠? 5일선에 주가가 당연히 붙어서 가요. 5거래일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5일선에 주가는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이격이 발생되는 경우는 급등락이 나왔을 경우에만, 그 경우에만 조금 이격이 생기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선의 색깔이 빨갛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 추세 구간에서 대부분이 파란색 음봉으로 형성돼 있어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시면 자료 다 다운받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5일선의 기준 잡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은 파란 색깔 선에 음봉이 많고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추세적으로 단기 추세 자체가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5일선 맨 처음에 표로 차트로 놓고 배우실 때 뭐라 그랬어요? 5일선의 추세가 이탈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결과론적인 물이 될 수 있지만은 5일선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기준점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파란색 선이 많고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일단 5일선 매매 전략 하시는 분들은 벗어나야 된다. 아시겠죠? 그 기준 잡으시고 이평선을 놓고 보실 때는 추세 부분에서 이런 방향성의 추세 부분이 돌려지는 흐름에서만 놓고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꺾여지는 방향성에서는 매도, 돌려지는 방향성에서는 매수. 여기 좀 꼭 잡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5일선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랍시고 제가 자 여기 5일선 탔으니까 사세요. 그리고 나서 뭐 바로 정리하세요. 이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21선, 61선, 121선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중기, 장기까지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 포착도 하실 수 있고 추세 부분을 이용해서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어깨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까지 바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 이평선은 어떤 걸까요? 놓고 보시면요. 20일 이평선, 세력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중기 생명선이라고 표현하고 중기 추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20거래일, 1개월 동안의 중기적인 매매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5거래일선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다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추세 논리, 추세 논리 요 부분, 앞부분 뭐였어요? 수급 논리였죠? 20일 전에 이제부터는 추세의 논리로 의해서 한번 그 추세가 나오면 지속된다. 이 추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앞서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떨어져 내려오면 뭐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중기적으로 한번 추세가 깨져 내려간 이후에는 급격하게 탈환되지 않는 한 이평선 기울기를 보시는 거예요. 예? 주가가 이평선 밑으로 흘러내려간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추세를 놓고 볼 때. 추세를 놓고 보실 때는 추세선 밑에 주가가 있다. 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시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을 공부하잖아요. 이평선에서는 추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평선의 기울기를 더 보시는 거예요. 기울기를.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이게 지금 하향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하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특히 21선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린 선이 하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중기적으로 최소 20거래일 동안에는 하향된다. 주가가 밀려 떨어져 내려간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지금 5일선이 없습니다만 5거래일 선을 기준으로 해서 5거래일 선이 있다면요. 올라갔을 때 매수, 뭐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짤막한 매매잖아요. 그럼 여기서 놓고 보실 때 만약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5일선을 분명히 이탈을 했겠죠. 5일선을 이탈을 했는데 어디서 그럼 다시 편입할까? 재편입 구간을 설정할 때 이평선, 20거래일의 추세 이평선이 꺾여져 내려오는 시점이라면 재편입은 어떻게 한다? 고려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럼 이 종목은
평생 이렇게 빠지느냐, 테크인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20거래일에 이평선이 되돌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시세가 급격히 치고 올라서서 20거래일 선이 하락 추세 기울기가 횡보 내지는 상승으로 꺾여져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단기 매매에서 매수 포착 시점을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놓고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 조금 전에 하락 추세인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향으로 올라갔어요. 뭐가? 20거래일 이평선. 20거래일 이평선. 이 초록 색깔이 20거래일이에요.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5거래일은 무조건 빨간 거고요. 향후에 윤정두가 해주는 거는 무조건 초록색은 20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초록색이 쭉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갈 때 보십시오.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 종목에서 중간에 뭐 5일선이 살짝 이탈되지만은 여기서 바닥권에서 한번 편입이 된 이후에는 중기 추세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유입니다. 그대로 보유 유지. 아주 특별하게 매도 사인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만약에 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5일선이 이탈됐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매매가 안 좋으신 분들은 21선을 보는 거예요. 21선을. 매매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21선이 이탈되면은 어떻게 돼?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손절을 하면 맞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죠. 계속 살아서 가죠. 그러면 이 추세를 다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매수를 왜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예? 이평선 쉽다고 야 윤정도 이평선 하지 말고 고급 정보 해봐.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아시면서 안 하시니까 문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뭐예요? 기준.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 포착을 한다면 21선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갈지 말지.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기울기가 꺾여지지 않는 한 재편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혹은 매매가 안 좋아?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평선이 이제부터 뉘어집니다. 이렇게. 뉘어지죠? 뉘어지고 나서 이렇게 꺾여버려요. 어떻게 꺾입니까?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전에 5일선에 이평선이 중간중간 꺾이는 흐름이 자주 포착이 되죠. 예? 밑에서 한 번만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올수록 막 계속 그러니까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5일선 자체가 바닥에서 워낙 올라와서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몇 번씩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추세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지지선, 저항선 배울 때 3거래일, 5거래일 이거는 이평선이라니까요. 3거래일, 5거래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평선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21선은 추세를 보시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배운 지지라인, 저항라인 이 기준에서 3거래일, 5거래일, 3%, 5% 잊어버리시고요. 여기선 새로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모레지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점검해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서 추세가 꺾여져 내려갈 때는 일단은 정리입니다.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와도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울기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확 치고 가야 돼. 확 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죠. 어디처럼? 여기처럼. 급락을 해서 안 들어가는데 급등으로 5일 이평선이 뚫고 올라가니까 20일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꺾여져 올라오죠. 이거 어렵습니다. 언제 꺾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잖아요. 20거래일이면 어떻게 돼요? 20거래일 동안의 평균이란 말입니다. 그럼 요 정도가 20거래일이 되겠죠. 요 정도가. 그럼 하락하다가 이 정도에서 이 뒷부분에 급격히 올라오니까 평균 단가 어떻게 돼요? 이 21선의 평균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꺾이지 않고 이렇게만 타고 올라가 주면 올라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왜 편입을 못 하시냐는 거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거래를 가지고 또 20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 잡으셨어요? 원래는 예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하나 보여드리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예제 더 보여드리고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시는데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선과 5일선 같이 보여드리면서 전략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한정기술의 일봉 차트입니다. 다른 종목 다 찾아보셔도 돼요. 일부러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걸 더 갖고 왔죠. 왜? 이래야 전략 수립하는데 여러분들이 쏙쏙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선, 5일선 일탈 됐어, 이탈. 그러면 이제 매도잖아요. 매도했는데 21선이 꺾였어요. 그러면 꺾였는데 왜 사냐는 거야. 이거 낙폭과대?
낙폭 과대면 돌려주면 사면 되잖아요. 돌려주면. 안 돌려줬는데 왜 사서 이 바닥까지 고생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느냐? 자, 보세요. 21선의 평균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주가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바닥으로 내려와 있죠.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뉘어진 거예요. 여기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돌려졌죠. 그러면 매수 구간 어디로 잡느냐? 이거 매수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매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촘촘히 들어가요. 5일선에서 이 보십시오. 촘촘히 들어가. 촘촘히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급락한 이후에 촘촘히 쌓여있다 보니까 뉘어지잖아요. 뉘어지는데 꺾이면 안 들어가면 돼. 근데 뉘어지는 상태에서 21선 이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왔는데도 이 불안해. 그냥 옆으로 헹궜는데 다시 꺾일 수도 있어. 그럼 안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이 급격히 치고 올라갑니다. 5일선이 급격히 치고 올라가요. 이럴 때 5일선에서 살짝 이탈이 됐다가 부딪혀 주거나 이런 때도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죠? 21선을 이탈해서 불안해. 안 사도 됩니다. 단 21선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가 대비해서 꼬리 달고 돌렸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배운 캔들로만 해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여기 혹은 5일선 이탈됐다 돌리는 구간 매매 타임 잡으시고 21선으로 추세 쭉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뉘어지죠? 그럼 여기서 조금 고민하는 거예요. 네? 이쪽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다시 올려지긴 했지만 많은 기간 횡보 그리고 나서 급격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고점에서 해머형이 교수형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죠? 급격하게 이탈되는 순간에 21선은 꺾여서 내려와 버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5일선에서 이탈되는 순간 21선 꺾여지는 거 확인이 되죠? 바로 여기서 확인되잖아요. 여기서는 정리예요. 정리. 추세가 꺾였는데 언제 다시 사냐? 미련 갖지 마시고 돌려주면 다시 사요. 돌려주면. 아시겠죠? 돌려주면 다시 사야지 왜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붙들고 여기까지 내려오냐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매 굉장히 쉬워요. 안 쉽습니까? 아니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하시는 내용인데 못 하신다는 거야. 이건 못 하시면은 매일매일 장중에라도 교육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교육을 안 받으세요? 불TV 전문가들 목 터져라고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왜 공부를 안 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좀 빨리 진행해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육자료 다운 받으십시오. 그 교육자료 보시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보다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다운 받으시고 첨삭지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